네, 바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문제 풀이 하시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진짜 이미 뭐 모의고사를 쳐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6개월 정말 깁니다. 그때 동안 손가락이 너무 아플 거예요. 매일매일 글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 보면 진이 다 빠집니다. 9시 반부터, 그러니까 10시부터 뭐 5시, 4시까지 모의고사를 보면 하루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 또 점수에도 되게 예민해져요. 그럼 그거를 잘하려고 지금 모의고사를 준비한다. 문제풀이를 할 기간에. 아직 글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면서 준비한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효율이 진짜 아예 떨어지는.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로 위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풀이로 내려와요. 다시 심화로 내려가요. 다시 기본으로 내려가요. 왜? 나는 막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쓸 게 없어. 그러면 또 나는 막 자괴감에 빠져. 와, 내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하나도 못 쓰지? 글을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핵심이 뭔지 파악이 안 되니까,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과 짜임 어떻게 될지 문제풀이 통해서 확인을 하고, 모의고사 때는 뭘 확인을 하냐, 시간 배분 어떻게 할까. 1번 문제 대부분은 1번 문제에서 총 80분이죠. 1번 문제에서 25분 쓰라고 해요. 그리고 2번에서 6번에서 10분 쓰라 하죠. 이렇게 하면 10분씩 쓰면 50분이죠. 그럼 딱 75분 됩니다. 75분 되면 뭔가 딱 한 번 마지막에 딱 훑어볼 수 있죠. 내가 쓴 16쪽까지 썼던 것을 한번 훑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HS는 분명히 한 문제는 류나 호를 쓰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4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문제들도 8분에서 끊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한 40분이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10분을 어디다 투자하냐? 1번에 투자하자고요. 우리는 1번 문제는 최대한 열심히, 1번 문제에서 한 35점에서 40점 받아야 돼요. 1번 문제에서 35분 쓰자. 이거를 난 그렇게 할 거야 하면 절대 안 돼요. 연습이 돼야 돼. 이건 언제?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24번, 20번에서 24번 치죠. 그때 연습해도 충분하다. 모의고사는 진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수능 보기 전에 맨날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대학 갈 때 중요해? 모의고사 잘 본다고 관심 합격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정말 내 수단, 합격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모의고사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80분 동안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 80분 동안 글씨 써본 적 많이 없으실 거예요. 못 쓰십니다. 80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못 쓰세요. 진짜 계속 쓰시면 여기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터널 증후군도 걸리시는 분들도 진짜 꽤나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럼 더 답답하죠. 자기가 이것도 모르면서 맨날 나는 모의고사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터널 증후군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손목 당관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쓰고 있는데. 그럼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정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80분 동안 얼마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모의고사 기간. 글 쓰다가 손 아파가지고 다 이러실 거예요. 다 이러세요. 100%예요. 100%. 안 그러신 분 없습니다. 글 쓰다가 다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면
막 잡는 방법에서 하늘하늘 막 글씨 쓰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 글씨가 또 이쁘게 안 나오죠. 저는 되게 글씨를 크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조그맣게 못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조그맣게 쓰시면 채점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채점자가 굳이 막 애가 막 뭘 썼나 이렇게 막 자세하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너 말고도 잘 쓴 애들 많은데 그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채점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채점을 하다 보면 막 글씨 엄청 조그맣게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거 고치셔야 돼요. 글씨 진짜 조그맣게 쓰시면 막 16쪽 분량은 8쪽 분량이 끝내세요. 남들보다 글씨가 2분의 1이 작아서. 그러면 채점 못합니다. 여백도 크게 쓰시고 좀 시원시원하게 글 쓰세요. 그래야지 딱 채점했을 때 받았을 때 아 괜찮네, 뭐 보기 좋네, 그러면서 당연히 점수도 인간인지라 후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채점자의 입맛에 맞게 글을 써주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모의고사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글씨체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채점을 만약 모의고사 받았을 때 분명히 이제 합격하셨던 분들이 이제 채점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 글씨 좀 잘 써주세요, 뭐는 어떻게 써주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거에 비해서 좀 바꿔주세요. 근데 그거는 글씨를 못 쓰는 건 진짜 상관없어요. 크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서 시간 배분, 내가 얼마나 글씨를 글씨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글씨도 뭉개집니다, 뒤로 갈수록. 그래서 잘 쓰라는 소리예요, 크게. 왜냐면 뒤에 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글씨가 다 뭉개집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크게 글을 써주고, 모의고사 때 할 거는 모의고사 때 하고, 문제 풀이 때 할 거는 문제 풀이 때 하자라는 겁니다. 문제 2번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 2번 다음에 대하 기술하시오. 다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어렵진 않은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84865에는 뭐가 분류되는 걸까요? 84865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입니다. 84865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분류되는 호가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데 전용 또는 주로 전주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좋은 게 뭐냐면 핵심이 나와 있어요. 쓰라는 게 나와 있잖아. 1번에는 뭐 쓰고 뭐 써라? 84865에 제 84865에 분류되는 품목을 써라. 우리 주거라 이랬잖아요. 주기정이 있잖아. 그쵸? 주기정 84류 주기정 9호에 있죠. 여기는 이 문제 2번은 84류 주기정 9호에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주기정이 너무 기니까 이 한 문제에 다 써도 1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뭐야? 84865의 분류 방법. 분류 방법이면 뭘까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분류 방법은 이렇게 분류 기준이 있다든가,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있어요? 혼방섬유 이런 것들 있죠. 혼방섬유. 그리고 합금 이런 거에 대해 분류 기준이 있죠. 그런 것들 분류 기준이 분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우리 1번에서도 아까 풀었던 거 우선 분류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방법을 쓰는 거에는. 그래서 8486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1번에 당연히 의의를 갖다 쓸 거야. 그 2번에는 84865의 분류 품목을 갖다 쓸 거고, 그리고 3번에 제 84865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486호는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생소한 기계야.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없는 기계니까. 그러면 이걸 뭘 쓸까? 분류 품목. 이거는 84류 주규정 9호의 뭐예요? 다목입니다. 다목. 그쵸? 뭐가 분류된다? 뭐 마스크, 뭐 레티클, 그쵸? 이러한 것들이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제조, 조립, 수리하는, 그쵸? 마스크와 뭐 레티클, 뭐 조립, 수리, 그쵸?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분류 품목들 나오죠. 다목에 나와. 그리고 분류 방법. 우선 분류하는 거는 뭐 어디 나와요? 84류 주 9의 라목에 나옵니다. 라목에 나와요. 그러면 가나목이 없잖아요. 그쵸? 가나목을 어디다 적을까요? 그러면 우리 축구를 외웠으니까 8486호잖아요. 이 8486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의의에도 1점에서 2점은 배점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쵸? 뭐 이게 뭐 4점 4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뭐 이 2점을 받기 위해서 뭘 써야 될까요? 8486이 가장 연관되어 있는 뭐야? 84류 주 9의 가나목을 쓰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의에는 제8486호 이거 과목이죠. 84류 주규정 제9호에 따라 제85류의 주 제9호 과목과 나목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 과목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나목에는 전자집적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뭐 모노리식, 그쵸? 이런 것들, 그쵸? 하이브리드식 이런 걸 배웠잖아요. 복합 뭐 구조칩 이런 것들. 예, 이러한 표현은 이주, 그쵸? 이주 뭐예요? 84류 주규정 9호 이 주와 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왜? 이러한 것, 그 85류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용 주로 사용하는 기계들이니까 거기에 쓰는 말과 여기에는 쓰는 말이 똑같다. 85류의 반도체 디바이스, 85류의 전자집적회로는 내가 여기서 84류, 8486호나 이 84류 주규정 9에서 말하는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랑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다만 이 주와 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는 뭘 포함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LED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와 8486호의 목적상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우리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는 뭐만 포함한다? 기판을 평평하게 하는 것만 포함한다. 그쵸? 이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뭐 유리의 제조나, 유리의 제조는 유리 제조로 빠져야죠. 그죠? 평판 디스플레이 평판 제조가 아니니까.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 기판의 조립. 이미 평판을 만들었어. 평판을 만드는데 여기다 이제 뭐 이러한 것들, 뭐 조그만 뭐 반도체 같은 거를 해서 인쇄회로에 맞게 만들죠, PCB를. 근데 이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거는 포함이 되는데, 이 뭐예요?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게 아니죠. 만들어진 인쇄회로 기판의 조립, 이제 이 만들어진 거를 조립한다는 거죠. 조립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자소자의 조립은, 그쵸? 전자소자의 뭐 다른 뭐 만들어진 전자소자의 조립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극 성관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죠. 왜? 우리 주규정 외웠으니까. 이 주규정을 여기다 쓰려고 하시는 분들 다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몰라. 왜?
가 남옥은 딱 의의 같은 존재예요. 의의 같은 존재. 85류에 있는 85류에서 말하고 있는 뭐 반도체 반도체 뭐 기기나 반도체 디바이스나 뭐 디스플레이 뭐 전자 직접 회로 이러한 것들은 84류에도 똑같이 쓰여 라고 말하는 거는 의의에서 갖다 써야죠. 그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던가 84류 주기정 9에 대해서 써라 라고 물어보든가. 그런 게 아닌 이상 분류 품목에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분류 품목은 다목에 적혀져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넣는 거죠. 항목에 맞춰서. 그러면 또 이제 항목을 저랑 다르게 만든다면 당연히 뭐 한 항목에 가나 다 묶을 수 있겠죠. 그치만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문제들은 항목을 만들어준 거랑 똑같아요. 앞에 의 갖다 쓸 거고 무조건 저희는 갖다 쓰기로 했잖아요. 의 바로 쓸 거고 2, 3번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쓰는 게 가장 스무스한 거잖아요. 가장 스무스한데 왜 스무스하지 않은 방법을 쓰려고 할까요? 시간 낭비이고 그거는. 그쵸? 이렇게 해도 뭐 10점은 아니더라도 8점, 9점 받겠죠. 그리고 2번 보면 분류 품목 보면 이건 뭐예요? 이제 주기정 9호의 다목이죠. 2호에는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다 반도체 제작에 쓰여지는 것들이죠.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회로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와 장치를 분류한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분류되는데 85류에 분류되는데, 그럼 85류에 분류되는 뭐 전자직접회로, 반도체 보울, 반도체 웨이퍼, 뭐 이런 반도체 디바이스, 평판 디스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전용주로 사용되는 기계, 전용주로 사용되는 뭐 제조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기계는 어디에 분류한다? 8486호에 분류한다. 네, 848 그러면 이 기계가 뭔지 나와줘야겠죠. 다목에 뭐가 있어요? 1번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에, 마스크와 레티클은 85류에 포함되겠죠. 이거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 그리고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 직접 회로의 조립에 사용되는 기계, 전용주로 사용되는 기계, 조립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기계라고 외우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외우시는데 편하시겠죠. 그리고 반도체 보울이나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 직접 회로와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이 제조에 만드는데 막 찍 올리고 내려놓고 막 보관하고 이동시키고 이러한 것들 전반적인 일체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물품들은 어디에 된다? 8486호에 분류한다 라고 지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권양, 취급, 적하, 양하 이러한 것들은 8486호에 분류가 된다. 마스크, 레티클, 제조수리, 그쵸?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직접 회로, 조립, 그리고 기타 이런 가나 모든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일체 물품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양하, 취급, 그쵸? 권양, 적하 이런 기계들은 8486호에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번 썼죠. 그리고 3번을 보면 이제 분류 방법에 대해 나와요. 근데 분류 방법을 라목에 보면 라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우선 분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8486호 우선 분류 규정 이렇게 제84류의 주규정 제9호에 따라 16부의 주규정 제1호와 84류 주규정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하고, 이거 뭐예요? 16부 주규정 1호
84류 규정 1호 다 뭐예요? 제외 규정이죠. 제외 규정. 16부에서 제외한다. 84류에서 제외한다. 16부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84류에서 제외되겠죠. 근데 좀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16부 제외하는 거는 뭐예요? 84류, 85류 물품도 같이 있죠. 근데 84류로 이제 해서 서로 이제 교집합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물품들, 그쵸?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84류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84869의 표현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합 회로나, 뭐 반도체 웨이퍼나, 반도체 보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뭐 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조립하거나, 뭐 들거나, 내리거나,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하는 용도의 물품들은 어디에 먼저 분류하겠다고? 84869에 가장 먼저 분류하겠다고. 근데 이런 말을, 이 84869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에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 84869에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말이랑 똑같죠? 똑같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똑같이 외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오해 소지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 주규정을 똑바로 이해했는지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채점자는 모르잖아요. 내가 똑같이 쓰면. 근데 나 자신 있어. 나만의 방식으로 좀 바꿀래.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채점자와 전혀 의견 충돌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만약에 막 이런 게 있겠죠. 뭐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지금 여기 아까 이번에 그 다목 보는 거예요. 다목에 3번 보면 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합 회로와 편판 디스플레이, 이 물품들 다 열거했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뭐 반도체 디바이스 등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뭐 적화 등의 전용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썼어요.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나는 제가 쓴 거는 더 큰 범위에서 써버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일정의 배점이 되어 있다면 0.5점 밖에 못 받는 거죠. 점수를 뭐 안 받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외우는 거는 뼈대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보고 뭐 문제풀이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살을 키워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했었어요. 저희 업체에서 이제 자꾸 이제 외국에서 신박한 물품을 갖고 들어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큰 대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먹히는 물품인지 안 먹히는 물품인지 이런 거를 자꾸 이제 판단을 하려고 자꾸 가지고 와요. 근데 이번에 가져왔던 게 뭐냐면 그냥 흔한 물품이에요. 흔한 물품. 스크린 프린터라는 거예요. 프린터 우리 외웠어요. 그쵸? 프린터는 대부분 어디 분류되나요? 이거 우리 프린터 언제 외웠냐면 8471호 자동자료 처리 기기 주기정 배울 때 모니터와 프린트, 그러니까 모니터와 프린터 같은 것들은 뭐 그런 거 있었죠. 따로 분류된다. 8471호에 같이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8472호로 분류돼요. 8471호가 아닌 8472호로 분류되는데 스크린 프린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기판에 이제 뭐 반도체 기판이라고 해요. 반도체 기판. 뭐 웨이퍼나 웨이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청 커요. 기계도 이렇게 엄청 큰데 여기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웨이퍼를 딱 집어 넣어요. 여기다가 웨이퍼를 딱 집어 넣으면 웨이퍼가 딱 가. 여기 가운데로 가. 그러면 카메라가 딱 찍어서
엣지 부분을 딱 파악해. 어디에 딱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인쇄 회로 같은 거를 이제 어디에 뭘 해야 될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들을 인쇄를 시켜요. 여기다가 웨이프 안에다가. 근데 이거는 프린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배웠잖아요. 84869 주기전 9호에 따라서 이런 웨이퍼 반도체에, 근데 우리 그거 없었죠. 뭐 조립, 제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아까 전에 라목에 의해서 기타 84869 반도체 등을 만드는데 전용 주로 사용될 것 같은 물품들은 84869에 우선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847이 아니다, 84869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통관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관세사가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다 프린터라고 알거든. 근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공부했잖아요. 주기적으로 공부했으니까 프린터야? 근데 뭔가 다른데 용도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84869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주기적으로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보시면 잠시만요. 시간이 잠시 쉬었다가 문제 3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